안녕하세요. 정일상입니다. 오늘 우리 1월 30일 탭스 정기고사와 관련된 적중 특강 오늘 독해 부분 두 번째 부분을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1월 10일 날 시험이 끝나게 되면서 지금 2016년 최초의 이제 시험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좀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발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1월 10일 날 봤던 시험에 대한 이제 분석도 좀 명확하게 좀 풀어가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오늘 이제 1월 30일 날 시험까지 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시기가 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1월 10일 날 시험을 보셔서 알겠지만 뭐 패턴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역시 난이도가 크게 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 보면 학생들의 점수가 지금 영역별로 약간 좀 등락이 좀 폭이 좀 컸던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이번에 나왔던 점수를 가지고 1월 30일까지 지금 며칠 남아있진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좀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을 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점수가 제일 많이 나와야 될 게 지금 독해 부분하고 청해 부분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점수가 요동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늘 해야 될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인지하고 실제 여기서 이제 시간을 어떻게 좁힐 것인지 그리고 점수를 또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계속해서 고민하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하는 것도 중요하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왔던 문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독해라는 부분들도 계속해서 좀 해주셔야 그래야만이 또 다음 시험에 좀 대비를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 1월 10일 날 나왔던 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은 작년과 패턴이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패턴대로 그대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1월 30일 날 이제 좀 더 유념해야 될 건 뭐냐면 그 1월 10일 날 나왔던 패턴과 비슷한 형태가 그대로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방학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열렬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대로 이제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하는 이런 전략들을 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독해 부분에서 마지막 빈칸 부분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12월 달 시험을 대비하면서 이제 찍었던 동영상에서는 첫 번째 문장 빈칸을 잡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그 부분을 좀 보신 걸로 지금 보이는데 실제 우리가 이런 빈칸 쪽을 얼마큼 잘 잡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강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빈칸 쪽을 잡아야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간 관리가 가능하고요. 또한 점수도 확실하게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독해 점수가 낮으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빈칸 쪽이거든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해야 될 거는 이 빈칸을 어떤 식으로 좀 끌고 갈 것인지 자,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총 5개 문제를 풀 텐데요. 자, 미리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아서 문제를 받으시 풀고 나서 같이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좀 들어갈 텐데요. 우선은 기본 설명 먼저 갑시다.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거는 지금 마지막 문장 빈칸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난 12월 동영상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좀 보고 오세요. 왜냐하면 첫 문장 빈칸과 마지막 문장 빈칸이 분명히 풀이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의 흐름을 갖고 가는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보통 1번부터 14번까지 나오는 건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근데 그중에 8문항이 주로 출제된다. 그러면 다시 가면 첫 번째 문장 빈칸이 몇 개였냐면 6개였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럼 오늘 봐야 될 건 이제 8개 문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8개가 이제 같은 패턴은 아니고요. 조금씩 달라요. 지금 제가 분류해 놓은 게 지금 5가지 패턴이잖아요. 그러면 총 5가지 패턴의 문제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론 매월 다 5개가 나올 수도 있고 그중에 2-3개 패턴을 가지고 계속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거는 각각의 문제들이 어떻게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여기 좀 신경을 좀 쓰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나온다. 근데 그건 똑같아요. 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면 적절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냥 단순한 적절한 내용이 아니라 뭐냐면 바로 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 주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많은 학생들하고 직접 오프라인 현장에서 이제 수업을 해보면 주제를 잘 잡는 학생들은 금방 문제를 풀어요. 다시요. 주제가 무엇이다라고 인지가 빨리 되면 정답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말 그대로 독해 실력은 정말 뛰어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속도도 굉장히 빠른데 만약에 주제가 안 잡히면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오늘 해야 될 거는 이 글의 주제는 뭘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때 화면을 볼 때도 정확하게 이게 주제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나서 문제를 풀었을 때 가장 효과가 높을 거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정답 선택이 물론 제일 중요하겠죠. 이게 정답이니까.
근데 최근 들어 탭스 난이도가 높게끔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 정답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왜 정답처럼 보이냐면 오답이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오답에 꼭 한 단어 아니면 두 단어 정도의 오답이 딱 보이게 되면서 한두 개의 단어 때문에 사실은 오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공부해야 될 거는 뭐냐면 실질적인 정답도 중요하지만 이 정답에 맞춰서 약간 오답이 어떻게 배치되는가 이것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건드려 드릴 테니까 반드시 좀 노트에다 필기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정답은 어떤 패턴이다. 다음에 실제 오답을 낼 때는 어떤 걸로 오답을 주로 내는가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기본 문제풀이 방식 이거는 지난번과 이제 동일한데요. 약간의 순서만 좀 바뀝니다. 어디 부분을 먼저 읽을 것이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키워드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읽어가려는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키워드는 안 잡힌 상태에서 속도만 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한 달 정도 공부해보시면 느끼시는 게 뭐냐면 좀 빨라진 건 분명하죠. 한 문제가 됐건 두 문제가 됐건 분명히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키워드가 안 잡힌 상태에서 속도만 높아지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걸 좀 매칭을 좀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를 조합하게 되면서 사실은 대입하기 필요하고요. 다음에 반드시 본문의 앞부분에서 제시되는 키워드는 뭐냐라는 것 같고 다음에 이 키워드가 왜 제시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왜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러니까 키워드가 이겁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키워드가 왜 나왔습니까? 라는 부분을 자꾸 염두에 두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실질적으로 점수화시킬 수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때 오답 유형도 반드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오답 유형이 뭐냐라면 첫 번째는 내용상 일치하지 않는 것들은 바로바로 제거될 수 있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다 읽고 있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냥 흐름을 잡고서 읽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내용상 어느 부분과 좀 매칭을 시켜봤더니 맞지 않는다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 범주상의 오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탭스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단어가 틀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체의 내용이 틀린 게 아니라 한 단어가 틀린 내용이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자꾸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범주상의 오류가 있죠. 바로 뭐냐면 본문에 A, B, C, D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 그중에 이 네 개를 묶어주는 단어가 필요한 거예요. 한 단어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따라서 이때 특정한 부분을 가리키는 건 아닐까라는 걸 의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이런 단어들은 오답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약간 좀 단정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아니면 전부 다 이런 식의 표현들은 약간 좀 위험하니까 이것들은 항상 밑줄 그어놓고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보니까 실제 이런 단정 욕구가 나오게 되면 전체 내용이 틀린 건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 구분하면서 즉 이런 단정 욕구가 발견되면 이거는 틀렸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라는 걸 예측하면서 읽는 훈련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실질적인 문제풀이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글의 구조를 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단순하게 문장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글이 나오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쌍괄식 지문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바로 글의 주제가 맨 앞에 나오고요.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뭐가 나온다? 글의 주제가 다시 나온다. 이런 거죠. 중간에 뭐가 있어요? 보충 설명이 쭉 연결돼 있죠. 보통 그래서 최소한 4개 정도의 문장을 가지고 있고요. 탭스 지문이. 또 많을 때 6개 정도까지 지문이 문장 구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봐야 될 게 주제가 어디 있고 또 다른 주제 어디 있는지 다음에 이때 보충 설명 부분은 어떤 식으로 보충이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자꾸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빈칸의 위치는 마지막 문장. 그래서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첫 번째 문장과의 연결고리가 되겠습니다. 둘 다 이제 주제라는 부분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고 실제 설명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따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얼마만큼 잘 비교되느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첫 문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을까요? 라는 부분의 정확한 이해와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 어떤 게 나와 있을까를 정확하게 비교하는 훈련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실제 많은 학생들하고 직접 이제 대화를 해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입니다. 단어를 알고 있으면 쉽게 비교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문장의 번역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두 가지 훈련이 지금 가장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지금 계속 문제를 푸는 것 같은데도 점수가 안 오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가 지금 전제 조건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단어,
다음 두 번째는 문장 번역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방법을 배우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단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첫 번째 문제부터 좀 풀어볼 텐데요. 자, 문장이 좀 굉장히 길게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문제 보는 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핸드아웃과 좀 비교하면서 좀 진행을 좀 할게요. 먼저 여기에 지금 빈칸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 빈칸. 그러면 이제 푸는 방법이 좀 기억이 돼야 되겠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많은 학생들이 처음에 출발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더에서부터.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문장을 볼 때 있어서 이 마지막 문장에 지금 빈칸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 무엇을 의도하는가 라는 부분을 좀 가지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들어보시고요. 이런 부분으로 풀었을 때 괜찮다 싶으면 이렇게 따라오셔야 되겠고 만약에 본인이 좀 더 헷갈린다, 혼동된다라고 하신다면 반드시 앞에서부터 그냥 쭉 오시는 것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대신에 리딩 속도를 좀 더 높이는 게 훈련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장 볼게요. lay readers라는 표현 자체는 일반 독자들을 말하죠. 우리가 lay라는 표현이 붙게 되면 일반적인 사람들, lay people의 개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독자들조차도 특히 일반적으로 로맨틱 픽션을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때 로맨스라는 부분이 왜 들어갔을까 생각하시면서 결국에 로맨틱한 이런 소설을 좋아하는 걸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독자들도 일반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think highly of라는 표현을 높게 평가하다죠. 그러면 이 책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적인 긍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moved의 의미는 감동을 받다죠. 그러니까 이때 앤드로스라는 사람이 뭔가를 했는데요. 이 방법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지금 플러스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러면 이 작가가 어떻게 썼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빈칸 앞부분에 전체적으로 이제 뭘 읽어야 되냐면 이 사람의 작품은 성공한 작품이다. 석세스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어떻게 성공했느냐가 지금 제일 중요해요. 어떤 부분인지 제가 그걸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인기 있는 소설이 있습니다. 줄리 앤드루스라는 사람이 썼고요. 큰 의미 없지. 계속합니다. intrigued. 이때 intrigue는 어떤 의미였다? attractive이에요. 그러니까 감동시키다 아니면 매혹을 주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혹시켰습니다. 유혹했습니다. 뭐를? 로맨틱 너블 팬스들을요. 그럼 마지막 문장 아까 뭐가 있었냐면 일반 독자들이고요. 로맨틱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감동을 받았다라는 건 로맨틱 너블 팬스들도 역시 감동을 받은 거겠죠. 그러면 전 세계 로맨스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유혹했습니다. 왜라는 말이 지금 해결 안 됐어요, 여러분. 이 퀘션이 나와야죠. 왜 그런데요? 라는 부분이 설명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걸 계속 찾아내겠습니다. 좀 더 가볼까요? 이건 하나의 시리즈 형태로 나왔고요. 뭐가 관련되냐면 fictitious의 의미 자체는 뭡니까? 픽션의 개념이에요. 약간 허구적인 인터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리즈로서 이 소설은 보여줍니다. 이 feature라는 동사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show의 개념으로 보는 게 좀 더 빠릅니다. 그러면 보여주는데 이 소설은 바로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뭐냐면 낭만적인 experience 경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 보여주냐면 이 보이스입니다. 목소리인데 어떤 목소리냐면 12명의 내레이터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낭만적인 소설이고 우리가 사랑을 노래하는 이런 소설인데요. 누구나 다 등장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나왔던 게 all walks of life라는 표현 아시죠, 여러분들? 각양각색의 어떤 모든 사람들 이런 표현을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ll walks of life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12명을 선발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요즘에 이런 소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전지적 작가 시점에 의해서 쭉 써가는 게 아니라 12명의 내레이터들을 등장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과 인터뷰한 장면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터뷰라는 게 그냥 인터뷰가 아니라 fictitious 인터뷰입니다. 허구적인 인터뷰란 소리예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그래서 이거 마지막 문장에 연결해 놓겠습니다. 빈칸에. 다음 두 번째 12명의 내레이터가 등장한다. 이것도 지금 몰려있죠.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가봅시다. 이러한 바로 비정통적인 어스독스의 의미 아시죠, 여러분들? 정통적인 어너스독스는 비전통적인 이런 접근법이라는 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뭘 강조하냐면 마치 authenticity 이 단어는 진정성이죠. 진실성입니다. 진짜 진실한 것과 같은 이런 허구성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환상을 주고 있는 거, 심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 연결이 됐습니까? 오케이.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세 군데에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내용에서.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결국에 이 사람이 어떻게 글을 썼느냐 이건데요. 첫 번째는 지금 뭐냐면 바로 이런 허구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쓴 것 같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경험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건 뭐다? 비전통적인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다? 바로 진실성이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바로 렌더라는 동사는 make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뭔가게 만들다. 그러면 이런 각각의 이야기들을 12명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각각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고 있다? 바로 probable, 정말 있을 법한 이야기인 것처럼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 내용에서 다시 한번 연결할까? 이거요. 네, unorthodox의 의미가 연결돼야 되겠고 두 번째, authenticity의 의미가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probable의 의미까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연결되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노벨이고 픽션인데요. 소설인데 마치 정말 진짜 인터뷰 작품을 읽는 것처럼 보이는 진실성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BCD에서 지금 봐야 될 게 뭐냐면 선택지를 정확하게 읽는 거 필요하죠. A부터 보겠습니다. honest의 의미는 뭐냐? 뭔가를 이용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럼 뭘 이용했냐면 unconventional. 자, 이때 여러분들 이 단어 아까 우리 unorthodox의 의미가 뭐와 똑같다? unconventional과 같은 거예요. 비전통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뭘 제시했냐면 convincing story를 제시했습니다. convincing의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그렇죠? 확신을 심어주는 진짜 같은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답은 A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럼 보기를 보겠습니다. 보면 진짜 이야기를 제공했습니다. real people의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의 진짜 얘기를 제시한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단어 fictitious의 의미가 얼마만큼 전달이 빨리 됐느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정을 어디서 몰아가는지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걸 나중에 놓치게 되면서 정답이 다르게 가거든요. 왜? 이 단어가 지금 눈에 더 잘 보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잡았던 단어에서. 그래서 이런 건 좀 조심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 흥미로운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잘 봐야죠. 실제 인터뷰를 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만들어낸 거죠. 이 인터뷰 자체는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컨덕트라고 말할 수는 없더라.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기의 소설을 썼습니다. 그쵸? 소설 쓴 거 맞죠? 근데 문제는 뭐다? 일반 독자들에게 에듀케이트를 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건데 지금 사랑을 가르치는 이런 소설은 아닌 거죠. 이렇게 해서 자, 다 제거가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각각의 내용들을 제거해 줘야 되겠고 그래서 정답을 다시 A로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문제 풀 때 뭐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선택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의 단어를 쓰고 있는지 이걸 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다시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A, B, C, D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이 뭐가 있는지 보세요. 제가 지금 노란색 형광펜을 지금 해놨는데요. 첫 번째 이런 단어들 unconventional과 다음 두 번째 convincing 이 단어들을 조합할 수 있는지 아까 이거 맞던 본문하고 거의 똑같잖아요. 다음에 두 번째 형태를 보시게 되면 real people의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허구적 인물들이죠. 다음에 이때 흥미로운 인터뷰를 직접 한 건 아니라는 거. 직접 자기가 글을 쓴 것뿐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에서는 에듀케이트를 하기 위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문제 풀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지워가면서 문제 오답들을 정리해낼 수 있는지 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잡히면 바로바로 풀 수 있는 것들이고요. 뒷부분으로 할 수 없이 가야 된다고 한다면 좀 차분하게 읽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읽고 내용 중심으로 읽어 들어가지만 선택지를 읽을 때는 좀 더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제가 이걸 권장을 해요. 뭐냐면 노트에다가 한 세트 정도 한 40문항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160개 문장입니다. ABC들을 한번 노트에다 옮겨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공부할 때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앞뒤 부분을 대충 맞추면 사실 밑에 부분이 정확하게 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정답을 뽑아낼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오늘도 이제 수업을 하면서 어떤 학생이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실제 앞뒤 문맥만 보고도 문제를 푸니까 풀리는 문제가 꽤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을 좀 갖고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좀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 이건 뭐냐면 전면적 독해 유형인데 모든 게 다 비슷합니다. 사실은 아까 봤던 거하고 다 비슷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명확한 추론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갈 때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계속 쭉 읽어주는 연습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음 문장에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기다려가는 이런 형태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는 이런 형식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문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역시 마지막 문장이 지금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Their investment, 그들의 투자라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their가 누군지, investment가 어떤 것인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투자가 어떤 것인지. 그러면 가장 효과가 높을 거래요. 만약에 그들이 prepare, 준비를 시켜준다면 그런 것들을요. 그러면 어떤 사물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준다면 훨씬 더 가장 효과가 높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때 문제는 뭡니까? 이때 이게 왜 나왔느냐? 바로 the things의 개념을 수식해야 되겠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Their investment가 왜 나왔는지, 그들이 누군지.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설명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볼게요. 이때 recession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경기 침체입니다. 요즘에 경기 침체가 좀 강화되면서 굉장히 심해지면서 이때 많은 부모님들이 자 다시요. 이 there라는 부분이 사실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모님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경험에 의한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러면 많은 부모님들이 are forced가 나오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냥 강요를 받다라고 번역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통 이거 할 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뭐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그들의 아이들에 대해서 서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탭스 지문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꽤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아이들을 지원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해요? 물질적으로 다음에 재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벗이 나온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때 여러분들 펀디스 의미는 원래 학식 있는 박식한 사람 이런 말인데 보통 여기서는 그냥 익스퍼트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건 뭐냐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도와야 되는데 바로 자립심이라는 부분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사실은 이거 아닐까 싶은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자립심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제 키워줄 거냐라는 부분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셔야 돼요. 다시 가면 첫 번째, 어떤 것들을 준비시켜줘야 되는데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쵸, 자립심을 어떻게 키울 거냐. 그래서 Spirit of Independence라는 부분이 연결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가 남았냐면 이 자립심을 그럼 어떻게 키울 건데요? 이게 지금 나와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예를 들면 그들이 뭐 해야 되냐면 고려해야 됩니다. 바로 대의명분이라는 걸 고려해봐야 된다. 여러분들 cause의 의미는 이유나 원인의 뜻도 있으나 또 한 가지 뭐가 있어? 바로 대의명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들의 ars의 의미는 chance의 의미, 기회나 가능성의 의미가 있으니까 이것도 좀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단어가 계속 걸리는 거 아시겠죠? 단어 부분을 좀 정리를 하셔서 그때 우리가 이 문장을 읽을 때 바로바로 읽을 수 있는 연습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들의 가능성을 향상시켜줘야 됩니다. 뭐 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는 거, 미래에. 바로 뭐냐면 교육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아이들에게. 자,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긴 하는데 그냥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교육적인 기회를 어떻게 높여줄 거냐의 문제인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된다. 아이들의 가능성인데 뭐 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바로 취업의 가능성인 거죠.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는 자립심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키울 거냐라고 했을 때 하나는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취업의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용 정리 다 된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벗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좀 이따 우리가 대조적 관계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근데 이 문제는 어때요? 벗이 나오면서 바로 뒷문장에서 끝나줬어야 되는데 끝까지 쭉 내려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디까지 읽을 거냐의 패턴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자립심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키워줄 거냐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 그 과정에서 봤던 게 바로 교육적인 기회. 다음에 두 번째는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뭘 위한 거냐면 employee들을 위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됐고요. 그들의 투자가 가장 효과적이 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준비시켜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선택지에서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A를 보시게 되면 그들의 삶을 더 생산적으로 만들어주는 일,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사실은. 왜? 아이들도 사실은 프로덕티브가 필요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단어가 문제였죠. retirement가 문제였습니다. 은퇴라는 말이 지금 들어갈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거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직접적으로 도움이 좀 돼야 됩니다. 가능하죠. 직접적인 도움입니다. 뭘 위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라는 거죠, 결국에. 그러니까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시켜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형태,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형태를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아이들이 항상 갖기를 원했던 걸 제공해 줘야 된다. 즉 앞에서 말했던 게 뭡니까? 물질적, 재정적인 지원은 맞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거 이거하고 상관없죠. 그래서 아이들의 desire를 충족시켜주는 거, needs를 충족시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이제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이들이 그들 스스로가 구매할 여력이 없는 것들 이런 표현도 되겠습니다. 즉 C나 D는 같은 개념의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정답을 두 번째로 확정을 지을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 난이도를 그렇게 높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답과 오답을 고르는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첫 번째는 retirement 이 단어 때문에 틀린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가능할 수 있다. 왜? 아이의 미래를 준비해 줘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 이거 아이들의 갖기를 원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 아시겠죠? 다음 네 번째는 역시 아이들이 살 여유가 없다고 해서 다 사준다라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먼저 내용을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벌써 두 개 풀었는데요. 이 방식이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하나를 더 끼워 넣을 거예요. 뭐가 들어가냐면 바로 대조적 지문의 유형이 나왔을 때 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보면 꽤 이런 문제 많이 보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우리가 빈칸 채우기 문제를 봤을 때 중간에 but과 however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을 좀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글의 구조는 비슷해요. 사실은 쌍과식 구조라는 건 변함없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바로 역접의 의미를 갖고 있는 부사들이 문장의 중간에 딱 가로막고 있으면서 앞뒤 내용을 바로 흔들어 버려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 뭐를 봐야 된다. 이런 however나 but이 있는지 없는지도 빨리 좀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이 좀 커서 그런지 바로 발견이 되지만 어떤 분들은 또 발견을 잘 못해요. 이게 나올 때까지.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딱 보자마자 but과 however가 보인다면 중간에서 바로 동그라미를 좀 치세요. 아니면 세모가 되거나 본인만의 표기법을 만들어서 이 내용을 갖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but이 발견되면 정독 범위의 범주가 변합니다. 앞부분이 아니라 but 뒤에 거라는 거죠. 항상 이걸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문제 그대로 봤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가 중요하죠. 바로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그러면 문제 풀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바로 마지막 문장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빠르게 읽어주고 다음에 이 부분 처음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최대한 빠르게 읽는 연습 이게 필요하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속도로 들여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볼게요. 그러면 자 미국에서 뭐 했냐면 마침내 defeated 이때 defeat하면은 패배시키답니다. 패배당하다가 아니고요. 오케이 그러면 미국이 패배를 시켰습니다. Japanese를 그러니까 일본을 패배시켰습니다. 뭐 덕분이냐면 여러분들 owing to의 의미를 아시죠? 뭐뭐 덕분에 그러면 뭔가 덕분에 패배를 시켰대요. 그러면 본문에 뭘 잡아야 될까요? 바로 뭐가 있었느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요. 실질적인 정답은 여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러면 이때 판단을 좀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본인이 이제 실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however 뒤쪽을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해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차라리 앞부분 좀 더 빠르게 읽으면서 시간을 좁힌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인 문제풀이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볼게요. 2차 세계대전 초기에는 어땠냐면 일본의 해군이 아웃클래스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때 아웃이 들어가면 뭐 아웃두나, 아웃클래스나, 아웃넘버 이런 식의 표현들 다 있습니다. 다 능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일본의 해군이 능가를 했어요. 미국을요. 어떤 면에서는 뭐 때문이냐면 성공적인 서든 어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습 공격이죠. 진주만에 대한 기습 공격을 통해서 태평양 연안에서의 일정 정도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팩트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갖고 가도 되겠고요. 아니면 그냥 보여주는 대로 따라가셔도 되겠습니다. 뭐 어떤 분들 보게 되면 미술사 지문이라든지 역사 지문, 정치 지문 이런 거 나오면 굉장히 많이 당황하세요. 근데 당황할 필요 없다라는 거 앞으로는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1941년이 말까지가 됐을 때 그들이 바로 퍼시픽 에어리어 근처에 있는 아일랜드를 다 지배하게 됩니다.
즉 태평양에 있는 많은 곳을 지배하게 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역사적 팩트이건 아니건 간에 주어지는 대로 우선 따라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왔고요. 근데 문제는 그러나 1년 만에 이렇게 말합니다. 1년 만에 미국은 어떻게 했냐면 군대 시스템을 재정비를 합니다. 리오거나이즈 하게 됩니다. 자, 먼저 하나 있죠, 이거. 왜냐면 우리가 지금 뭘 찾아야 되냐면 어떻게 디핏을 시켰을까 이거잖아요. 어떻게 패배를 시켰느냐. 그러면 미국의 장점이 부각이 돼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밀리터리 시스템을 리오거나이즈 했다.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뭐였냐면 그들의 바로 전투선들을 다시 재배치한 거죠. 효과적으로. 또한 in addition이 나왔다라는 건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and 계열이죠. 플러스입니다. 그냥. 그러면 플러스가 되면서 군사적인 이런 물자들이 빠르게 보급이 됐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군인들에게. 그래서 뭐 한 거냐면 바로 더 많은 공장들을 바로바로 세워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된 것 같아요. 물론 전반적인 내용이 읽긴 읽었었지만 지금 우리가 잡아야 될 게 이 앞부분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지우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됐다고 해서 다시 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봐야 된다? however를 봐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읽는 범주를 좀 결정하셔야 돼요. 앞부분을 전체를 다 읽을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을 읽고서 문제를 다시 한번 볼 것인지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속도가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기 때문에 좀 빠르게 보는 연습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본문을. 어떻게 됐냐면 이 부분에서 들어가야 될 게 바로 미국이 일본을 리핏 패배시켰다. 이게 지금 하나 있어야 돼요. 다음에 문제는 뭐다? 바로 이게 그러나라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거 덕분에 패배를 시킨 거거든요. 그럼 그게 뭐였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는 군사 조직의 재정비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었다? 바로 군수 물자가 빠르게 보급이 되게 되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서 정립이 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밑줄 훈련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본인이 초보자다. 그다음에 아직 좀 단어가 많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읽어 나가야 될지를 좀 더 정확하게 보는 거. 다음에 몇 개의 단어만으로 문제를 푸는 것도 한번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ABCD 한번 볼게요. A를 좀 보시게 되면 augment라는 단어인데 여러분들 이 단어 요즘 탭스가 이런 것들을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다 잡아드리는 단어긴 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 반드시 외워야 될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 한 200개 정도의 단어를 계속 이제 외우세요라고 이제 권장을 드리는데 그 단어 외웠을 때 독해 점수를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단어를 다 보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필요한 단어 위주로 지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다시 갑니다. augment의 의미 뭐냐면 increase의 개념이다. 증가시키다. 그러면요. 기동성을 증가시켰습니다. 뭐에? 봤더니 전략적인 fleet, 함대죠. 전략 함대와 다음에 destroyer 하게 되면 배에서 말하는 destroyer는 여러분들 구축함입니다. 그러니까 전투함이죠. 그러니까 이런 배들의 기동성을 늘렸습니다. 지금 배 속도가 올랐습니다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답이 틀린 거.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바로 일관적인 maintenance, 유지였습니다. 쭉 지속을 했대요. 뭐냐면 바로 전통적인 군사 전략을 그대로 유지를 했다. 근데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reorganize, 재배치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전략들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말도 답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군수산업과 관련된 거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defense related라는 표현 자체는 여러분 군수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에 더 많은 직원들을 고용했습니다. 빠르게. 아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있긴 있었죠. 여러분들. 뭐가 있었냐면 군수물자가 빠르게 배정이 됐다. 왜? 더 많은 공장을 세우게 되면서. 그러면 당연히 직원도 많이 뽑았겠죠. 사실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규칙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두 가지가 언급이 되면 두 개를 결합시킨 게 정답이 됩니다. 하나만 가지고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원칙을 그대로 좀 가져갈 때 실제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다음에 데이빗을 보겠습니다. 효과적인 관리를 했습니다. 뭘 관리했냐면 군사 시스템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다? 그것과 관련된 군수 산업들을 효과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두 가지 괜찮습니까? 그쵸? 두 가지가 다 나왔을 때 이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혼동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거든요. 결국에 A, B가 정답이 안 된다는 건 뻔히 인지하고 있는데 C가 본문에 나와 있다는 이유 때문에 순간 멈칫하는 거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앞으로 조심해야 될 거는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있을 때 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사실은 이게 함대 모빌리티 문제가 아니었다.
왜 틀린지를 지금 잡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한 건 아니고요. 지금 계속해서 컨시스턴트하게 유지했다는 건 아니죠.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바로 군수산업만의 문제 갖고는 답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네 번째 지금 어떻게 된다? 실제 군사적 시스템과 다음에 인더스트리, 즉 군수산업이라는 부분에 동시에 효과적인 매니지먼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답 네 번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보는데요. 우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그거죠. 내용도 좀 알아야 되고요. 사실은. 왜냐면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문제는 그대로 앞으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너무 어렵게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쉽게 가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여기까지 봤는데 하나를 더 갈게요. 대조적 지문의 유형을 하나 더 가는데요. 방금 전에 however는 눈에 확 보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대문자가 딱 제시되어 있었으니까. 이번에 볼 지문은요. 비슷한 건 똑같아요. 사실은. 같은 거긴 한데요. 여러분들 자 대조 관계를 빨리 한번 찾아봅시다. 어느 부분에 있는지 지금. 자 내용이 좀 보이실까요? 아까는 뭐였냐면 however가 대문자라서 그나마 눈에 좀 잘 보였고요. 여기에서도 역시 보이셔야 됩니다. 자 어디에 있어요? 그쵸. 여기에 있죠. 이런 유형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만 제시되진 않아요. 뭐가 있냐면 while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though나 although라는 표현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찾아볼 때는 뭘 찾아야 되냐면 but과 however도 찾는 거고 접속사 while이나 though나 although 여기까지 다 기억합시다. 총 5가지 패턴이라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보시면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역시 이상한 단어가 하나 껴있어요. in lieu of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단어요. 앞으로 좀 외우고 갈게요. instead of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in lieu of라는 표현은 뭐뭐 대신에 instead of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바로 자금을 투자하는 것 대신에 어디에다가요? 이런 공허한 일에 약간 좀 어려워졌어요. 왜냐면 이때 futile 이 단어는 뭡니까 여러분들? 헛된, 공허한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공허한 일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것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죠. 그러면 본문에 뭘 잡아야 되냐면 엄밀하게 따졌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약간 좀 공허한 헛된 일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빨리 읽어가면서 이런 일 하지 말고요. 우리 이거 합시다.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단어까지 같이 정리하시면서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볼게요. 보통 이제 편집자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면 앞에 뭐가 나온다? 아티클이 나와야 됩니다. 봤더니요. 혁신적인 클로닝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 며칠 날 발간됐는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죠. 뭐가 중요해요? 어떤 내용인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때 이 기자가 뭐 했냐면요. 커맨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 여기에서 나중에 recommend까지 뻗어나갑니다. 커맨드 칭찬하다, recommend는 추천하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요. 칭찬했습니다. 리포터가요. 뭘 칭찬했냐면 생물학자들과 다음에 제너티시스트니까 유전학자들을 칭찬한 겁니다. 뭐 때문에 이들이요. resurrect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extinct species, 즉 멸종된 종들에 대해서 부활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resurrect 의미 지금 당장 외웁시다. 다시요. resurrect 뭐다? 부활시키다. 자 바로 외웁니다. 그러면 멸종된 종들이 되게 많겠죠. 그러면 이 멸종된 종들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대요. 유전공학자들과 생물학자들이. 근데요. It's a pity. 참 애석한 일이다. 뭐가 애석하냐면 이러한 가치 있는 많은 종들이 have vanished입니다. vanish는 die의 뜻이죠.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많은 가치 있는 종들이 죽은 건 참 애석한 일이죠. 그래서 살리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조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자, but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종들이 있고요. 다음에 in need of protection입니다. 보호해야 될 종들이 훨씬 더 많다 지금. 내용 나왔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빈칸에 뭐 들어갈지 자 봅시다. 지금 뭐냐면 이렇게 자금을 투자한다는 말은 뭐냐? 바로 멸종된 종들을 부활시키기 위한 자금 투자입니다. 이 사람이 볼 때는 근데 이거 의미가 없다. 공허한 일입니다. 대신에 뭐 합시다. 바로 실제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보호를 해주는 게 더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것만 다시 한번 끌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텍트 의미만 보호하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용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빈칸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라는 should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해야 될 게 여기서부터 물론 우리가 읽는 거에 대해서 지금 부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 실력에 맞춰서 이렇게 바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바로 하셔도 되고요. 안 되겠다 싶었을 때는 위에서 계속 끌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안 보이시는 분들은 미리 시도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만 좀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중간에 들으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앞에서 다시 들으시면서 어떤 흐름으로 지금 설명하는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단순한 잘못된 방법을 갖고 가게 되면 점수를 굉장히 빠르게 떨어뜨리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방법적인 측면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다시 볼게요.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지금 프로텍션이 정말 필요한 종들도 아직 많은 상황인데 이렇게 부활시키는데 돈을 쓰지 맙시다. 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인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된다? 이 종들은 지금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곧 disappear 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자 선택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입니다. 네, 그럼 A를 봅시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되는지가 계속해서 점검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A는요, 지금 보시면 더 많은 기금을 모읍시다라는 거, 그쵸? 모을 수 있죠. 돈 모아야 되니까. 근데 resurrect가 많았어요. 부활시킵시다. 뭘요? extinct species니까 멸종된 종들을 부활시키자. 여기를 위해서 돈을 모읍시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여기서 아까 우리 resurrect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실은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을 어떻게든 보호하고 도와주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preserve의 의미는 맞잖아요. 보존합시다. 근데 문제는 이 genetic materials, 그쵸? 유전자 물질을 보호하자. 뭐 그럴 수 있죠. 멸종하기 전에 유전자 물질을 보호해 놓읍시다라고 할 수는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멸종된 종들 것을 하면 안 되겠죠. 다음 세 번째 갑니다. 집중합시다. conserving 하는 데 있어서 즉 보존하는 데 집중합시다. 뭐냐면 멸종 위기에 처한, 즉 우리가 endangered의 의미가 멸종 위기에 처한 이런 말이 있죠. 그러면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에 대해서 보존합시다. 그러면 정답 C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면 D를 보겠습니다. D는 어떻게 되냐면 finance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재정을 지원하다는 말 아시죠? 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정 지원을 하는데 유전자 기술에 지금 여기서 유전자 기술을 좀 더 발전시키자라는 건 느낌상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또 나왔어요. revive 시키는 거. 이때 우리가 revive의 의미는 resurrect랑 같은 의미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용 정리 다시 합니다. 이런 단어들이 지금 쓰이고 있는 게 가능할까라는 것들을 좀 빠르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 genetic materials와 관련되어 있지만 여기서 extinct species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둘 다 제거되는 거. 다음에 네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revive 합시다 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정답 C로 확정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느낌이 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지난번에 했던 우리가 첫 번째 문장 빈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우리가 정확하게 좀 문제를 푸는 연습을 좀 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제가 정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필요했었습니다. 자, 오늘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 빈칸에서 8개 정도가 나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따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음에 선택지 정확하게 보는 거 제일 필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마지막 오늘 5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전체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한두 가지만 더 짚고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글의 구조는 동일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를 좀 더 넣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바로 의문문의 유형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실 겁니까?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퀘스천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의문문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거 하나만 좀 알아놓고 할게요. 탭스 지문에서 의문문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가끔씩 나오는데요. 근데 이 의문문이 나왔을 때는 뭐냐면 바로 주제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마지막 문장 역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자들이 주장합니다. 따라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키워드가 없는 거예요. 연구자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연구자들의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주장했느냐, 아니면 연구를 진행했다면 어떤 연구를 했습니까가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연구 결과거든요, 사실은.
정답이 되는 건 뭐였냐면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잡아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이 리서처들이 나왔을 때 이 리서처들의 연구 결과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초점이 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갑니다. 의문문이 나왔을 때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physical trace, 즉 물리적인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a language에. 이것이 연관이 되어 있겠습니까? 뭐와? 언어적인 이런 source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 given의 의미는 주어진, 그래서 특정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바로 물리적인 특성과 그리고 언어적인 source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습니까? 결론이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의문문이 나왔을 때는 바로 답변하는 방식을 가지고 가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의 주제는 결국에는 이거라는 거죠. 즉 언어적 특성이라는 것과 다음에 언어적 소스와 물리적 특성이라는 게 비슷한 것 같다. 뭔가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좀 가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가보죠. 서베이를 해봤습니다. 언어들 사이에서. 그러면 링귀스트가 제안한 게 뭐냐면 특히 피실험자들에게 뭔가를 줘봤어요. 제시했습니다. 뭘 제시했냐면 두 가지 모양을 제시했습니다. 두 shapes를. 하나는 뭐냐면 sharp tips가 있습니다. 끝이 날카로운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rounded한 걸 제시한 겁니다. one과 the other. 차이점 아시죠?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는 지금 날카로운 것, 다음에 하나는 rounded한 팁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준 겁니다. 이게 지금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지금 이 physical과 관련되어 있는 거 아시겠어요? 물리적인 특성인 거죠, 결국에. 왜 줬냐 이겁니다, 지금. 그러면 좀 더 가볼게요. 그들이 이제 질문을 받습니다. 그것을 이 names와 연결해봐라. 이 물건을 보고요. name과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하나는 bowl이 있고요. 하나는 cowl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제시했더니 각각의 모든 subject가 만장일치로 unanimously 아시죠? 만장일치로 연결시켰습니다. 이 bowl을 뭐와 연결시켰냐면 원형의 모양. 이때 원형의 모양이라는 것은 rounded가 되겠죠.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cowl. 굉장히 좀 날카롭나요? bowl. 좀 날카롭지 않고 좀 둥그스름한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어학에서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럼 다시 우리가 보면 cowl 하게 되면 왠지 좀 날카로울 것 같은 K 발음이 있기 때문에 다음 bowl 하게 되면 B 발음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부드러운 이런 느낌이 좀 든다는 거죠. 이 내용을 왜 했는지를 좀 자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때 콤마 ing 개념은 그리고라고 번역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연결시켰습니다. parallelizing 이때 우리가 parallel 이게 원래 뭡니까? 수평선이죠. 그래서 paralleling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연결시키다. 그러면 뭘 연결시켰냐면 이 shape의 tender와 특성과 부드러움이죠. 부드러움과 다음에 이런 앵글과 그리고 이 발음이라는 것의 pronunciation의 바로 부드러움을 연결시켰습니다. 다시 갑니다. 어떤 물체가 둥글게 되면서 약간 좀 부드러운 각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때. 텐더 앵글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발음도 약간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cowl과 bowl 두 가지가 이제 서로 구별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바로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게 뭘까요? 가장 앞에서 주장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결국에 이게 주제가 되면서 결국에 빈칸 그대로 채워주는 겁니다. 바로 물리적 특성과 linguistic source는 비슷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그냥 구체적인 예만을 전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선택지 바로 가볼게요. 보면 어떤 모양의 이름은 문화마다 다릅니다. 어떤 문화적 다양성 이런 걸 이야기했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본문에 있는 키워드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해서 정답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보충 설명을 같이 갖고 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어떤 단어들과 그들의 물리적인 특성은 자 보면 단어들이 나왔었고요. 물리적 특성이란 건 뭐다? 매우 relevant, 연관성이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그렇죠. 두 번째가 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어떤 syllable들은 이 syllable이 이제 음절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음절들은 너무나 복잡해서 언어 이용자들이 understand하는 게 힘듭니다. 이해를 못해요. 라는 거. 근데 본문에서 말했던 게 뭐 cowl과 bowl 이걸 이해를 못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visual features, 시각적인 특성입니다. 우리가 잡으려고 했던 단어하고 똑같거든요. 조심해야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각적인 특성이라는 건 이 respective 하게 되면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무관해요 라는 말입니다. 뭐하고?
언어적인 레이블과 무관합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이러면 안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뭐다? 모든 서브젝트가, 모든 피실험자들이 만장일치로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틀려나간다. 지금 보면 어느 부분이 틀리는지가 명확하게 인지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었고요. 다음에 여기서 in understand를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아니죠. 다음 마지막에도 마찬가지 무관하다가 아니라 사실은 relevant, 연관성이 있다라는 게 정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키워드 찾으셨는지 문제 풀 때. 다음 두 번째, 대입하기 되던가요? 주제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문제를 풀 때는 이 주제를 내가 인지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겁니다. 왜라는 말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자, 훈련이 좀 부족하신 분들 왜입니다. 왜? 왜 이 키워드는 나왔는가? 이 지문은 왜 쓰였습니까? 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오답들을 우리가 항상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O에만 초점이 가보게 되면 O와 X라는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걸 잘 안 잡게 돼요. 경영 자체가. 근데 앞으로 뭐 해야 된다? X 잡는 연습도 반드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지금 봤던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앞으로 1월 10일 날 했던 문제풀이 방식과 오늘 바꿔야 될 게 있다면 빨리 바꿔주는 게 좋겠죠. 우리가 한 2일 정도에서 3일 정도의 연습 기간만 있으면 충분히 바꿀 수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우리가 오늘 하루라도 이렇게 해볼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좀 방향을 바꿔가는 이런 과정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1월 달도 그렇고 또 2월 달에 설 연휴가 있어서 사실 공부하는 데 조금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특강이나 아니면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계속 메꿔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내용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도록 일정을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방식대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우리 2월 달 시험 볼 때 다시 한번 이제 조금 더 늘려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커렉트 문제 남아있고 인퍼 문제 남아있습니다. 독해를 완강을 한 상태에서 다른 영역들로 다시 또 뻗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부탁드리지만 문법, 자 작년 2015년부터 시작됐던 문법부터 시작해서 오늘 독해 유형까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시 볼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 좀 하고요. 여러분들 1월 30일 날 최고의 성적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또 수고하셨습니다.